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사회학을 찾는 법이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근데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요. 사회학이라고 이제 누군가가 또 글을 써놓으셔서 뭐 저보고 하는 말인지 뭐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박 원장님이 이제 글을 굉장히 많이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기쁜 마음도 있었어요. 이 드디어 이제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에 굉장히 반가웠어요. 왜냐면 제가 막 체부볼륨이라는 거를 얘기하기 시작한 게 근 6년 7년 되거든요. 한 7, 8년 전부터 계속 체부볼륨 얘기를 하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관심은 갖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 사회학이라고 해가지고 이 간디 할아버지가 뭐 사회학이라고 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 글은 뒤에 보시고요. 오늘 내용 준비한 거 천천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저는 의학적인 논쟁을 하는 건 굉장히 발전적이고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약간 그런 방향에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박 원장님께서 이제 이런 글을 이제 써주셨어요. 2차 각은 뭐 존재하는가? 이건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과연 2차 각이라는 건 존재하는가? 턱끝 수술에서. 그 다음에 체부볼륨은 턱끝 전진 시 보존되는가? 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자, 박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원래부터 2차 각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2차 각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논리를 전개하신 게 내용이 뭐냐면 2차 각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안면윤곽 수술법이 발전하기 전에 사각턱인 얼굴에 각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죠. 그래서 1차 각이 있어서 그걸 잘라냈더니 앞쪽에 새로운 2차 각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1차 각이 있기 때문에 2차 각이 생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저도 솔직히 이 글을 제가 다 봤거든요. 근데 그런가? 이런 생각에 순간 빠졌어요. 그래서 1차 각이 있어야 2차 각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글을 또 쓰셨어요. 턱끝 수술에 1차 각이 어디 있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1차 각이 없으니까 2차 각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설득력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후에 이런 글을 또 써주셨죠. 턱끝 전진 후에 생기는 계단 변형이, 그러니까 이제 보니 스텝이라고 영어로는 표현해요. 그래서 논문 같은 데 보면은 턱끝 수술에서 세컨더리 앵글이라고 표현한 경우는 거의 없고 보니 스텝이라는 표현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계단 변형이 2차 각이라면 과연 1차 각은 어디에 있나요? 이거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1차 각이 없기 때문에 2차 각이 없다. 그래서 이게 저도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내가 지금 2차 각이라고 쓰는 표현이 약간 좀 비논리적인 표현인가? 라는 생각이 저 역시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이 수술을 제대로 해본 의사는 알 수 있다고. 턱끝 전진 후에 계단 변형은 2차 각이 아니에요. 저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지 한 번이라도 수술을 해보면 2차 각이라 부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또 2차 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뭐 경험이 없는 수술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얘기에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봐야겠다 싶어서 2차 각 네이버에 쳤죠. 세컨더리 앵글이니까 세컨더리라는 그 뜻이 도대체 뭐냐 봤더니 2차적인, 부차적인 뭐 이런 세컨더리, 그냥 우리가 알고 1차, 2차 하는 2차적인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것의 결과로 나오는 부수적인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형용사로서 결과로서 생기는 뭐 이런 단어 이제 설명이 있고요. 그래서 예시로 The finger is secondary라는 말은 손가락은 거들 뿐이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두 번째 의미죠. 그러니까 부수적인 또는 다른 것의 결과로 나오는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건 일반 사전이고 의학사전, 그래서 대한의협에서 의학용어사전을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세컨더리라고 우리가 의학용어 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2차 고혈압, 2차 면역반응, 2차 간염 이렇게 1차, 2차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세컨더리라고 해서
속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제 한자어거든요. 조금 어려워요. 또 속발?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또 네이버 찾아봤어요. 속발. 뭐 이런 한자어래요. 그러니까 사건이나 사고 따위가 계속해서 일어남. 그러니까 1차, 2차 이런 하나, 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과로서 생기는 다른 것의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1차가 없어도 2차라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1차각이 없더라도 2차각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의학 용어로 봐도 틀린 얘기가 아니고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속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의학사전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 속발. 원인, 1차적인 원인은 모르지만 뭔가의 결과로 생기는 어떤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세컨더리 케라타이티스, 뭐 이런 것들, 속발폐렴, 세컨더리 뉴모니아, 프라이머리가 뭔지 모르지만 뭐 어떤 거의 결과로 생기는 속발폐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또 박 원장님께서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2차 각으로 검색해 보신 적 있나요? 구글에 2차 각을 검색해 보면 모두가 사각턱 수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가? 아니, 저는 진짜 제가 잘못 알고 2차 각, 2차 각 썼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글 찾아봤죠. 구글이랑 네이버 다 뒤져봤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만 쓴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닉 성형외과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글 써주신 건데, 사각턱 수술, T절골, 턱끝 전진술 후에 발생한 2차 각은 매끄럽게 다듬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2차 각이라고 쓰시죠. 아이니크 성형외과 원장님께서도. 그 다음에 이 정소연 선생님이라고 강동성심병원에 계신 분이 블로그를 하시더라고요. 요번에 보고서 되게 반가웠어요.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글이 되게 인포머티브하다는 뜻 있죠. 약간 교육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랑 생각하시는 것도 조금 비슷한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싶은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 3mm 정도의 2차 각은 생길 수 있다. 턱끝 전진 이렇게 하면 2차 각 생길 수 있다 라고 광동성심병원에 계시는 정소연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그 근처에 계신 메이디영 성형외과 선생님께서도 턱끝 성형 중 재수술 중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요인은 바로 2차 각입니다 라고 2차 각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린 성형외과 원장님이신데, 여기 보시면 매끈하게 다듬지 않으면 이처럼 절골로 인해 새로운 각이 생깁니다. 2차 각으로 인해. 이것도 2차 각이라고 또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검색해봐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또 이 타코 성형외과라는 선생님께서 여기다 또 2차 각이라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써놓으셨고, 또 페북에는 무리한 앞턱 절골로 2차 각 발생이라고 이렇게 딱 꼭 집어서 해놓으신 글도 검색해보니까 그냥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스펙이라는 성형외과에서도 여기서 보면 옆쪽에 이어진 선 2차 각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를 2차 각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맞잖아요. 2차 각이라고 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반호박이 성형외과 선생님이시죠. 오창현 선생님이. 여기도 보시면 이런 2차 각이 생기는데 2차 각 발생을 없이 잘 수술했다라고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이런 글을 쓰셨어요. 턱끝 전진을 하면 2차 각이 생긴다라고 말하는 의사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쓰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딱 일반인 수준의 생각이라 이렇게 단정을 지으셨거든요. 그럼 여기 계시는 수많은 선생님들, 뭐 아이니크 성형 선생님, 그 다음에 강동성심에 계시는 선생님, 그 다음에 메이리영 선생님, 그 다음에 기린 성형외과 선생님, 그 다음에 타코 성형외과 선생님, 그 다음에 리스펙 성형외과 선생님, 그 다음에 반호박이 선생님, 뭐 더 찾으면 더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정도만 해야지 하고 그만 제가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2차 각을 검색해보면 모두가 사각턱 수술에 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단정 지으시면 안 될 내용인 것 같고, 또 이렇게 딱 일반인 수준의 생각이라고 단정 지으시면 이건 조금 보는 다른 선생님들께서 조금 불편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표현들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렇게 말하는 의사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럼 본인이 안 봤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모른다고
없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약간 생각에서 조금은 벗어나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학에서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름을 붙이지 않아요. 의학에서 명명은 진단의 결과입니다.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지에 따라 이후 치료 방향이 결정되죠. 그래서 어느 의사 하나가 자기가 그렇게 부르고 싶다고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차 각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수많은 선생님들이 2차 각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시거든요. 저 역시도 썼고요. 뭐 저는 뭐 크게 고민하고 쓴 건 아닌데 어쨌든 저는 썼고요. 일반인 생각은 아니에요. 일반인 수준의 생각도 아니고요. 애초부터 2차 각이 아닌데, 그러니까 2차 각이 없다고 논리를 단정을 지으셨고, 그렇게 쓰는 의사가 없고, 딱 일반인들 수준의 얘기다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논리 전개 방식이 조금은 이제, 조금 의아했어요. 애초부터 2차 각이 아닌데, 2차 각이라 생각해서 뼈를 정리하면, 그것 때문에 과절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하고요. 제가 국어 시질력이 딸려가지고, 전 차이를 모르겠거든요. 턱끝 전진술을 시행하면 2차 각이 발생하고 이것을 정리하면 과절제가 될 수 있다. 사실 같은 말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맞는 얘기고 이건 틀린 얘기라고 잘못된 얘기라고 하는데 뭐 차이가 있다면 2차 각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밖에 없지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말은 맞고 남의 말은 틀리다는 이런 이상한 궤변 같은 논리는 조금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같은 말 같아요, 저는. 2차 각이 아닌데라고 하셨는데 사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차 각 갖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2차 각이든 뭐 단차든 이걸 정리하면 과절제 된다.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상대방이 하면 틀렸다고 얘기하고 내가 하면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조금 이기려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전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어쨌든 같은 말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반가웠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근데 여기 보면은 또 그분 글에 이렇게 강진성 선생님이라고 성형외과계에 거의 뭐 아빠뻘이 있어요. 거의 아버지 뭐 이런 느낌의 강진성 성형외과라고 대한민국 한글 성형외과 교과서를 만드신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은퇴하셨을 거예요. 노 교수님이신데 강진성 선생님께서 책에 교과서에 이렇게 여기를 정리해 주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정리해도 되는데 여기 뒤에 밑에는 정리하면 안 된다. 옆면을 함부로 줄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저는 저한테 물어보면요. 전 둘 다 정리하지 말아라 주의예요. 가능하면. 그 얘기는 뒤에서 조금 드릴게요. 뭐, 대선배님, 뭐, 윗사람이 또는 뭐 아주 대가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저는 그게 무조건 옳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어쨌든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그거는 뭐 인정해 주는데 여기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또 논리를 펴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동의하기 힘들고요. 이런 글에 어떤 환자분이 그 선생님 그 글에 이렇게 댓글을 다셨어요. 말하기 나름인 것 같네요. 원장님도 계단 변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다른 원장님들도 계단 현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2차 각이라고 사용하기도 하고 고객에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이게 맞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냐면 귀족 수술 아시죠? 귀족 수술. 귀족 수술이 있나요? 없나요? 한번 댓글에 좀 써줘 보세요. 귀족 수술 있나요? 돌려깎기 있나요? 퀵광대 있나요? 없나요? 이런 우리들이 흔히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뼈 수술 좀 관심 있는 분들이 항상 쓰는 말.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귀족 수술, 돌려깎기, 퀵광대.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거 의학용어는 아니에요. 그럼 없는 건가요? 그냥 환자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설명할 때 저희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표현 저는 가끔 쓰거든요. 제가 가끔 학회 나가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환자들하고 자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의학용어 쓰는 걸 좀 자제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두개골 좌우 폭 이걸 의학용어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정확하게 말하면 바이템포럴 위스라고 해가지고요. 템포럴 본, 바이템포럴 위스, 폭.
그래서 템포럴 본의 폭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환자들한테 바이템포럴 위스가 자기가 얼마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머리통이 커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의학용어 아니잖아요. 머리통이 좌우로 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의학용어 아니거든요. 근데 가끔 학회 나가서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없다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크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뭐 귀족 수술. 제가 그래서 학회에 나가서 코성형 연구회 가가지고 한 번은 귀족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도대체 귀족 수술이 뭐냐? 정확하게 수술명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근데 두 가지 텀이 있어요. 영어로 하는 파라네잘 오그멘테이션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리폼 어퍼처 오그멘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 수술명을. 근데 해부학적으로 보면 파라네잘이라는 거는 이 피부 용어고요. 그 다음에 피리폼 어퍼처 오그멘테이션이라는 거는 뼈 해부학 용어예요. 근데 둘의 위치가 같으면 상관없는데 달라요, 위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귀족 수술이 위치가 혼동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한 6년 전에 얘기했거든요. 근데 뭐 관심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뭐 귀족 수술 하지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귀족 수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해 주신 댓글이 오히려 조금 더 객관적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